김건희 특검은 결국에는 그 16가지 혐의 중에 태반을 수사로 증명하지 못한 채 국수본으로 이첩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 때문에 2차 특검 필요하다는 얘기가 네. 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그것까지 밝혀내야 된다. 그 공작이 자행됐는지. 음. 왜냐하면 그게 자행됐으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부정 경선이고 윤석열 씨는 부정 선거로 대통령 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김건희 씨가. 아. 김건희 씨로서는 전 합리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는 28일 날 종료되는데요. 워낙 많은 16개 항목을 수사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미지수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사하다가 통일교 관련 의혹이 나오면서 여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도 불거져 나온 상태인데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특별히 눈여겨보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특별히 눈여겨보는 거는 수사를 잘 못한다. 그걸 눈여겨보고 있고요. 아니 자꾸 이제 골대 앞에까지 공을 몰고 네. 가서 네. 슛을 안 쏘고 공을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은 보면 뭔가 이게 꼭지를 따거나 맞춤표를 찍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그 이슈들이 등장해. 물론 이제 김건희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기도 하고 수사 범위도 넓고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그다음에 본인이 어쨌든 뭐 알선수재 혹은 뇌물, 매관 매직 요 관련 수사 이외에 특별히 진도 나간 게 없어요. 이를테면 양평 땅 문제. 이거는 국가 정책을 왜곡시킨 거잖아. 네. 국정에 개입해 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수사 진도가 나갔다는 뭐 흔적이 전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경중을 구분 못 하고 애초에 16개 혐의를 수사 범위로 정했지만 제한된 시간 180일이라는 시간 내에 결과를 내야 되면 뭐에 집중해서 어디까지 성과 내고 나머지는 토스한다. 이런 구상이 분명했어야 되는데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수사 결과를 보면 네. 손댈 수 없는 거, 이 공소유지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공소유지 가는 거 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결과를 딱 낸 건데 민중기 특검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저러지?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과의 연관성, 그 서기관 한 명 구속됐잖아요, 국토부. 네. 원희룡 장관과의 연관성도 증명을 못했어.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결국에는 그 16가지 혐의 중에 태반을 수사로 증명하지 못한 채 국수본으로 이첩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 때문에 2차 특검 필요하다는 얘기가 네. 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기소한 거 놓고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도 사실 특검이 자랑할 수는 없는 게 서울고검에서 재수사하면서 많이 드러난 것이 있어가지고 네. 거의 다 된 감자탕에 이제 불 올려놓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성과가 많이 미진하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워낙에 16가지에 해당하는 수사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데 근데 3대 특검에서 좀 그 논란이 된 것도 유독 더 많았고 이런 것들은 좀 비판적인 점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양평 관련한 수사에서도 불행히도 이제 군청 공무원이 세상을 뜨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참 공교로운 게 그걸 이제 경찰 출신 팀들이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 경찰들이 사실 그 경찰 내에서 엄청난 수사 베테랑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요즘에 경찰의 수사 인력 부족하다는 말 나오는데 그분들이 또 그런 일까지 겪어가지고 또 좀 여러 가지로 참담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수사가 미진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그 통일교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포함한 추가적인 의혹은 그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경찰에 빨리 이첩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지. 네, 저는 특검법 해석상으로 뭐 이게 별건 정도가 아니라 별건의 별건이 돼버려서 네.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판단했으면 빨리 넘겼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4달이 지나버린 점, 이 점이 마지막에 좀 결정적으로 이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평가를 키우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명태균 의혹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진척이 더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태균 여론조사 공작 의혹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거는 이게 딱 12월 3일 계란 당일 계란이래 계란 맞네요. 뭐 개업 내란이니까 그 내란 당일에 네.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밝혀진 거는 윤석열도 명태균이랑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파악을 했고 아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는 이미 밝혀진 건데 근데 명태균 씨가 그 전에 평소에 자기 지인한테 그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 후보 지지층을 파악을 한 다음에 경선 여론조사 당일에 그 남의 지지자에게 전화를 일부러 걸어가지고 그러면 경선 여론조사를 받은 것처럼 오해를 하기 때문에 진짜 경선 여론조사는 안 받게 되죠. 명태균 씨가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라는 비유까지 하거든요. 그것까지 밝혀내야 된다. 그 공작이 자행됐는지. 왜냐하면 그게 자행됐으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부정 경선이고 윤석열 씨는 부정 선거로 대통령 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관건은 이제 2차 특검이 쟁점이 됐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아예 2차 특검 추진하는 거를 그냥 거의 당론처럼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딜레마가 생겼죠. 그럼 통일교 특검을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2차 특검을 하자면서 그 부분만 쏙 빼고 그거는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이렇게 할 거냐. 그거는 여론에서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려울 거고 결국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2차 특검을 하면 통일교 의혹까지 포함해서 그 통일교 유착 의혹까지 정치권 유착 의혹까지 포함해서 할 건지 아니면 다 국수본으로 넘기는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근데 2차 특검이 그렇게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특검이라는 건 수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파견 인력을 검찰에서 끌어다 쓰기가 어려워요. 파견 수사 인력을. 그러니까 규모가 축소될 겁니다. 기간도 어쩌면 뭐 6개월이니 3개월이니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6개월을 주장하지만 3개월 정도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에서 다 수사 못한 내고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일종의 모둠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어, 우럭, 도다리 다 있는 거. 근데 이거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 하나에 집중해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 하나에 집중해도 2차 특검이 성과를 낼까 말까 한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일종의 모둠 특검을 하겠다. 이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또 3차 특검 하자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2차 특검에서 성과 못 내면. 그러면 이제 계속 이 정권 내내 특검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지층 내에서 나올 텐데 저는 끊어야 된다고 보고 결국 비정상적인 윤석열의 저런 내란 그리고 위헌적 행위는 정상적인 헌법 체제로 극복하는 게 맞다. 헌법재판소가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헌재 결정 앞두고서 우리도 방송했었지만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저렇다. 엄청난 불안감이 조성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전원일치 어쨌든 파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국가 수사 역량을 통해서 물론 이제 경찰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찜찜한 점이 있어요. 저는 경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도 염려가 되지만 그보다 능력이 조금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특수수사 경험이 아직은 경찰 국수본이 축적이 안 돼 있거든. 근데 이건 특수수사 중에 특수수사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찝찝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이 특별히 붙는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이제 헌정 질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일단 국수본으로 넘기고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이 12월 20일 날 출석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뭐 다 제가 했어요. 점심은 뭘 줍니까? 그런가요? 나는 네. 요건 이제 약간 까십인데 네. 김건희 윤석열이 이혼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김건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하고 한 배를 탈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본인은 내란과 관련이 없다고 특검에서 그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기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본인 사건만 남은 건데 본인 사건 진행하는데 윤석열이 별 도움이 안 돼. 첫째로. 둘째 윤석열 때문에 돈 써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로서는 전 합리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두 사람이 이혼? 저는 좀 이혼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게 대중 선동일 것인데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해봤자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역대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긍정 12% 역대 대통령 중에 꼴찌. 전두환보다 더 못한 그렇지만 그 12%도 김건희 씨한테는 좀 크게 보이지 않을까. 아마 김건희를 긍정 부정하라 그러면 그보다 더 훨씬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좀 일단은 그리고 이혼하고 뭐 더 좋은 삶이 펼쳐질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그냥 가지 않을까.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을 반대를 했든 아니면 찬성을 했는데 방식이 잘못돼서 망쳤던 간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엄청 원망하고 하는 거는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공식성상에 뭐 투표할 때 같이 나타날 때 보면 네. 윤석열은 애써 의기양양한데 김건희 씨는 다 죽어가는 얼굴이거든요. 네. 예, 그걸 봤을 때는 그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부부싸움 한 것도 맞을 거고 윤석열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V0의 방침을 안 따르고 이렇게 불장난해가지고 네. 결국 이런 사단을 초래한 거니까 네. 김건희 씨로서는 당연히 분노하겠죠 윤석열한테. 그래서 이혼할 것 같다니까.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유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